안녕하십니까, 제인수입니다. 자, BMW iX3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댓글에 저한테 하셔가지고, 저의 채널 댓글은 아니고, 이제 다른 채널의 댓글인데, 그래서 일단 한번, 좀 그 댓글과 그 팩트들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의 영역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팩트는 다르다. 자, 이 글인데 이제 이게 그 저한테 뭐 개 삐삐 뭐 이런 저기도 이제 뇌피셜 막 이런 그 비속어를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댓글이 삭제됐는지 아니면 저한테 감춰졌는지 하여튼 저 뒤로도 내용이 쭉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캡처는 이거밖에 못 떴고요. 삭제가 돼서 들어가면 이제 본 댓글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자, 뭐 iX의 기본이 왜 도요타 PHEV냐? 도요타는 직병렬 하부를 사용하지 그런 PHEV는 만들지도 않았다. 왜 뇌피셜이냐? CLA 플랫폼은 애초부터 전기차 공용 전용 플랫폼이다. 그리고 중국 배터리 들어가지 않는다. 삼성 SDI 배터리 들어간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다른 어디에서 생산한다고 쓰셨는데 제가 그 캡처를 못했어요. 하여튼 중국 생산은 아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아. 다 틀려. 님 말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도요타는 PHEV가 없는데 왜 iX가 PHEV 기반이라고 했느냐? 도요타가 PHEV가 없다라고 저분은 믿고 계시더라고요. 왜 없어요? 있어요. 도요타 프리우스. 프리우스 프라임이라는 4세대 프리우스 프라임이라는 버전이 있고 이게 PHEV예요. 이게 일본에서 공개된 건 2015년에 공개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게 2017년에 공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예약을 받아서 판매를 했어요. 그 공개된 시점은 이미 완료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피드백이나 시장 상황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된 단계란 말이야. 공개가 된 시점은 2015년에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럼 이 차는 개발된 지 몇 년 지났어요? 7년 지났어요. 근데 도요타가 PHEV가 없어요? 그럼 iX3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에 나왔죠. 정확히 재작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5년 갭이 있어요. 당연히 PHEV 기반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못할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그래요. iX3는 내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라고. 아니 BMW에서도 자기들이 그렇다 그러는데 저분은 왜 본인이 아니라고 개 삐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저한테 그런 공격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해볼게요. 도요타가 왜 나오냐 BMW 얘기를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요타와 지금 BMW가 기술적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자 도요타 GR 스프라하고 BMW Z4가 사실 같은 엔진을 쓰고 있죠. 엔진이 제공이 된 거예요. 누구 엔진이 BMW의 수평대항 엔진이 GR 스프라에 이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기존의 수프라들과 다르게 BMW Z4의 특징인 롱노즈 쇼테일의 그런 퓨어한 그런 쿠페 형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요. 이제 무게중심도 굉장히 낮습니다. 수평대항 엔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협력 관계에 있고 실제적으로 PHEV 기술도 BMW가 전달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구조가 다르다. 근데 이 구조, 그분이 말씀하시는 구조는 내연기관차에서 기계공학적인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자, 엔진을 제공하는 거는요, 내연기관 구조는 우리가 이게 내연차 개발된 지 120년이 넘게 지났어요. 내연기관의 구조 특허는 공개된 지 50년, 60년, 7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저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뭐 현대나 뭐 도요타나 엔진 하나 가져다 뜯어서 그대로 베껴서 찍어서 자기만의 자동차를 만들어도 불법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행정법상 뭐 인증을 받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것이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수월하니까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 차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이브리드 구조라는 거는요, 하이브리드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특허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구조 자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되냐? 전자제어 시스템의 어셈블리 단위로 제공을 하거나 리막 같은 곳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해당 제어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이 구조 자체를 엔진 제공하듯이 이렇게 기술 협력 관계로 제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도요타의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BMW에서 그걸 가져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고를 하시는 자체는 굉장히 옛날 사고인 거지. 그러니까 기계공학적인 물리적 차대 프레임 구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하이브리드와 전기에서는 전자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레임 구조가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요타의 그 하이브리드 특허가 있기 때문에 제일 효율이 좋죠, 그게. 그래서 그 방식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 제어 부분에 있어서의 노하우는 비슷한데 기계 구조적으로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현대 하이브리드가 처음에 효율이 안 좋았던 거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어되는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나 원리는 동일하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왜 기계공학에만 있던, 아니면 본인이 그런 쪽에만 지식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지식이 그게 없다고 해서 이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기술적인 얘기를 할 때 모르는 건 얘기를 하지 말던가, 아니면 사실 요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구글 검색 한 번만 딱 하고 며칠 쭈르륵 나오는 거, 물론 공학적인 식견이 좀 있어야겠지만 그것조차도 공부할 수 있어요. 또 몇 시간만 아니면 좀 며칠만 공들여서 공부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개로는 그 학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노력도 없이 일단 댓글을 달아서 왜 나는 BMW가 좋은데 저 사람이 BMW 욕했다 이거야. 왜 나를 욕한다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거다. 기계공학적인 구조와 전기공학적 제어 구조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다. CLAR 플랫폼. 자, 이게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인다고 해서 전기차 전용 통합 플랫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iX3의 이 플랫폼 그 그래픽이에요. 이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냐. 물론 이 배터리가 있고 뭐 이런 거 기본, 이거 전기차 뭐 플랫폼 아니야? 전용 플랫폼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전기차 전용 통합 플랫폼과 내연차 혹은 PHEV 기반 플랫폼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뒷문을 열어가지고 가운데가 플랫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거는 내연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벤츠, BMW, 아우디라고 소위 이제 초창기에 차를 완성했던 브랜드들은 당시에는 FR 구조가 다 대세였기 때문에 FR 구조를 고수하고 있어요. 아우디의 그 뭐 AWD 같은 경우, 4륜 구동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뒷바퀴, 앞바퀴 다 굴려야 되니까 당연히 FR 구조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가야 되죠.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기 위한 센터 터널이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은 이 차가 전기차 전용 통합 플랫폼, EGMP나 MEB 이런 차구나와, 아니면 이 차는 내연기관이나 PHEV 기반의 플랫폼에다가 전동화를 한 거구나를 구분하실 수 있는 겁니다. iX3 여러분 지금 당장에도 가셔서 전에 그 전시회 같은 데서 다른 많은 유튜버들이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뒷문짝 딱 열고 들어가서 딱 본 거 지금 당장 보고 오세요. 어떻게 돼 있나. 다 이렇게 올라간 센터 터널이 남아 있어요. 왜? 이건 차체 그건 남아 있거든. 거기 지금 센터 터널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안 지나가더라도 이건 먼저 그 개발해 놨던 거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거든. 근데 전용 통합 플랫폼은 필요 없다. 그냥 플랫하다. 자,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저 플랫폼을 전기차 전용 통합 플랫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코나 EV도 전기차 전용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돼버려요. 저 논리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왜냐하면 코나 시리즈는요, 여러분 여기 써있지만 디젤 1.6 디젤 엔진, 가솔린 1.6 가솔린 터보, 이 가솔린 터보도 두 종류 있죠. 그리고 고성능 2.0 터보 N, 코나 N, 그리고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 있죠. 코나 EV, 코나 전기차 있죠. 이 모든 라인업이, 현존하는 모든 구동계 라인업이 존재하는 세계 유일의 단일 플랫폼 모델입니다. 코나 EV는. 그럼 이 코나 EV는 전기차 전용 통합 플랫폼이에요? 아니란 말이지. 코나 EV를 위해서 이 기존의 내연 구조들, 이건 다 통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거든. 그리고 전기 플랫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새로 만든 건 맞아요. 코나 EV 플랫폼도. 근데 iX3도 그렇다 이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전용 플랫폼이 아니되니까. 누가 코나 EV를 전용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란 말이지. 나도 내가 코나 EV를 몰고 있지만 전용 플랫폼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코나 EV 같은 경우 이 모든 라인업이 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코나 하이브리드, 코나 일렉트릭, 코나 N, 그리고 디젤 1.6 터보 다 있죠. 1.6 터보도 두 개 있죠. 왜냐면 일반 1.6 터보하고 코나 N 라인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라인업이 존재하는 세계 유일의 단일 플랫폼인데 그렇다고 저거를 전기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냐? 아니란 말이지. 자, 두 번째, iX3 배터리 중국 CATL 아니고 삼성 SDI다. 여러분 이거는 이것도 BMW 오피셜이에요. CATL 거 맞아요. 삼성 SDI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처음에 삼성 SDI와 CATL에서 납품을 받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제발 부탁인데 한 번만 구글 검색해 보세요. 자, 중국 생산 BMW iX3 삼성 SDI 대신 CATL 배터리 뭐 이렇게 쭉 있죠. 친환경 미래가 깊어진다. 소재팀 구성 CATL과 BMW가 협업을 한다 이거예요. 자, 어디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성 SDI 대신 CATL 배터리. CATL 배터리 써요. 실제로 BMW 오피셜이고요. 기사에도 여러 번 났고요. 여기 CATL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자기들 광고해요. 자기들 거 BMW iX3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삼성 SDI 거를 BMW에서 쓰겠지. 쓰기는 이제 iX 뭐 더 윗급의 고급 차량이나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iX3는 근데 아니라고. CATL 거 들어간다고. 전량. 제발 한 번만 검색해보자. 제발 부탁이 한 번만 검색해보자. 제발. 자, 세 번째. 중국 생산 아니다. 좀 전에도 있었죠. 이것도 똑같이 검색하면 나와요. 자, 중국 선양시의 경제 새 엔진으로 부상.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선양에서 전량 생산한다. 볼트너트 하나까지도. 중국산 전기차 iX3 내년에 국내에 들어온다. 이제 2020년 기사니까. 자, 첫 전기 SUV iX3 중국에서 생산 시작. 이게 언제부터 있던 얘기냐? 2018년부터 있던 얘기예요. 왜 그때부터 공장을 만들었거든. 중국 선양시 경제 새 엔진으로 왜 자동차 산업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변 제조업이 활성화를 띠니까 중국 생산 맞잖아요. 어디가 아니에요. 야, 제발 두 번만 검색해보자. 제발 두 번만 검색해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BMW i3라는 되게 좀 오래된 모델이죠. 솔직히 저 차량이 전기차로서의 완성도는 정말 형편없는 정말 후진차예요. 당시에 쟤랑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었냐면 아이오닉 정도 있었죠. 이제 i3하고 아이오닉 9형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차량의 완성도가 뭐가 좋냐 쟤가 좋냐 딱히 좋지도 않아. 왜냐면 제 아이오닉보다 더 못 갔나 그랬어요. 차량 성능도. 근데 더 비쌌잖아. 왜냐면 당시에는 현대가 지금보다도 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더 낮을 때고 BMW는 아직도 승승장구할 때인데. 그러나 봐봐요. 그러면은 현대가 전기차를 시작한 것과 BMW가 전기차를 시작한 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원래 당대 선구적 연구로는 저 i3가 굉장히 앞서 있던 차량입니다. 물론 이제 저거를 좀 무리하게 양산을 하긴 했는데 뭐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저걸 하고 그럼 저걸 이어갔어야 되는데 판매량도 안 좋고 이제 평가가 안 좋으니까 특히나 자존심 상하는 게 뭐예요? 다른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학고 브랜드 뭐 현대 이런 애들하고 비교를 당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지. 그러니까 이제 저때 저 i3를 만들었던 연구원들 멤버들이 다 지금 없어요. BMW에. 저 프로젝트가 폐지되고 그 사람들 다 퇴사를 했단 말이야. 다른 데로 갔어. 그 사람들 중에서는 현대에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우디에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뭐야? 기계공학적 기술은 그 데이터와 수치로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어공학, 전기 제어, 전자 제어의 기술들은 그 연구자가 없으면 그 팀이 없으면 없어져요. 그 기술은. 남겨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연구 데이터를 아무리 쌓아 놓더라도 그거를 그 이제 다큐멘트만 보고 바로 이해해서 이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기존의 그 골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죠. 그거는 마테리얼 특성하고 디멘전하고 뭐 용접 어떻게 하고 절곡 어떻게 하고 이런 가공 어떻게 하고만 수치만 나와 있으면 되거든. 근데 전기 전자공학의 영역은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다. 그래서 그 연구자가 없으면 이어지지가 않아요. 기술이. 그래서 사실 BMW가 저때 저 실패를 두고 계속 했으면 솔직히 지금 현대랑 또 삐까삐까하게 놀 거야. 현대, 테슬라, BMW 이렇게 3파전이었을걸요? 거꾸로.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건 BMW의 실책입니다. 경영적 실책이죠. 이거는 BMW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짊어져야 될 리스크인데 왜 그거를 일반 소비자가 앞장서 가지고 BMW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 BMW에 뭐 주식이 뭐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몇 억대 있으신 분이 그러면 인정. 그건 인정. 아니면 나 BMW 다녀. 아니면 나 BMW 임원이야. 그러면 인정. 근데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BMW 임원이라면 저 내용을 모를 수가 없어요.
BMW 다닌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이란 말이야, 저분은. 근데 왜 실드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저나 뭐 저런 다른 이제 오토기어나 이런 채널들에서 현대를 실드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분. 아니에요. 왜 현대를 실드 쳐요? 난 BMW를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고, BMW 영종도에 드라이빙 센터 생겼을 때 프로그램 이수 막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한 사람이 저고요. 데이터로 나오는데 모든 게 객관적 수치로 수학적으로 검증이 되는데, 감성을 넘어서면 감성까지는 괜찮아. 아, 난 BMW 특유의 그 품질 감성, 이제 QC에서 나오는 이게 좋아. 이게 전기차로 넘어갔음에도 저 기존의 내연차의 그 감성이, 왜냐면 그 차들을 그대로 쓰니까 그 플랫폼을 남아 있어. 난 이게 좋아. 그럼 사세요. 그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게 좋다는데. 이건 취향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취향은 감성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사실의 영역, 팩트의 영역, 숫자의 영역, 수학의 영역에서 감성을 들이대냐 이거예요. 뭐 딴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속어나 이제 욕설을 쓰셔서 어떤 인신 공격을 해주시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